안녕하세요. 한편 영화처럼 기억되는 노범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저기 모의고사 보시느라 수고하셨어요. 자, 2월 방문각 주간 모의고사 한국사 1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저희 해설 강의 들으시고요. 그다음 문제 풀다가 좀 나 이해 안 되고 이상해. 그러면 제 카페에다 질문글 올리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제 유튜브 채널이에요. 자, 그러면 전체적인 그 문제에 대한 총평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요번에 그 1회차는 사실 그렇게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닌데 그렇다고 뭐 이렇게 많이 어렵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변별력 있는 문제가 그래도 좀 몇 개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5, 16번 문제 약간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15, 16번은 문제가 뭐냐면 다른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 사료를 봤을 때 뭐지? 뭐 약간 그럴 수 있어요. 자, 그런데 18번은 또 조금 다릅니다. 18번은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요번 시험에서는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18번 문제는 사실은 사료도 어렵고요. 그 다음에 선지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서 이게 뭐야? 뭐 약간 이러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6.25 전쟁인가? 휴전협정인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막상 선지를 보면서 답을 정확하게 고르는 문제가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18문제가 제일 어렵고요. 그 다음에 15, 16은 사료 때문에 조금 뭐지? 뭐 좀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이렇게 한 3문제 정도 제가 한번 뽑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1번부터 해서 자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갑니다. 자, 밀천 이 시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이야. 그래서 집터는 주로 강가나 해안가에서 발견됐고, 그 다음에 유적이 발견됐는데 탄화된 좁쌀, 빗살무늬 톡이 끝났다. 자, 뭐예요? 자, 신석기네, 신석기. 됐죠? 자, 그래서 문제는 신석기입니다. 그 신석기 찾으면 되네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리 등이 재배됐고, 잘 봐야지. 여기까지는 알겠는데, 벼농사는 언제야? B 틀렸는데. 벼농사는 청동기잖아요. 그쵸? 틀렸네요. 자, 가락바퀴와 뼈바늘을 통해 직조 생활을 시작했다. 여러분, 신석기에서 이건 뭐 잘 나오는 선지야. 됐죠? 네, 그래서 뭐 쉬운 문제죠. 자, 그다음에 마을의 주변의 방어, 의뢰 목적으로 도랑. 그 여러분 이제 도랑은 다른 말로 환호라고도 하죠. 됐죠? 자, 그다음에 하나의 석기를 다양한 용도로 이거는 뭐야? 구석기잖아. 구석기 중에도 전기 구석기네요. 맨 처음. 그렇죠? 자, 그래서 정답 2번이었습니다. 자, 문제 뭐 간단한 문제였고요. 자, 2번 갑니다. 자, 다음 가나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자, 이거 여러 나라의 성장 삼국지 위소동의전에서 나온 건데 틀리시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나라의 성장 문제는 지금 보시는 딱 요 두 유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료를 하나를 주고 특정한 나라 하나를 물어보든가, 아니면 이렇게 세트처럼 두 국가를 물어보든가. 됐죠? 자, 하나씩 갈게요. 자, 철이 많이 생산돼서 한외, 그 다음에 이런 데다가 주로 팔았대요. 그리고 철을 이들은 마치 화폐처럼 사용하기도 했대. 끝났다. 자, 어디야? 변환이네, 변환. 그쵸? 그래서 변환. 그리고 실제로 여러 나라 성장에서는 이렇게 변환이나 진환이나 뭐 이렇게 하나 나오면 그냥 문제는 우리 그냥 사만으로 푸는 거예요. 사만. 남편이 될 사람이 여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가 길러서 아내를 삼는다. 그럼 뭐야? 민며느리제네. 그 민며느리제 그럼 어디예요? 옥저. 됐죠? 자, 그래서 변환, 그 다음에 사만. 자, 문제 갑니다. 자, 특산물로 당군, 과마. 여러분 당군, 과마는 동해잖아. B 틀렸잖아요. 자, 그 다음. 자, 2번 가. 무덤에 큰 새의 깃털을 함께 묻었다. 그리고 여러분 요거, 그러니까 우리가 시험에서 많이 나왔던 건 아닌데 실제로 기출로 한 2번 나왔거든요. 노트장 좀 찍어주세요. 자, 이게 어디냐면 진안과 변안과 같은 남부, 그러니까 사만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는데, 이 사람들이 왜 그렇게 했냐면 이 사람들은 죽는 게 그렇게 슬픈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죽으면 하늘로 간다고 생각한 거야. 그러니까 되게 귀여운 생각인데, 그러니까 하늘로 갈 때 그러니까 써라. 왜냐면 하늘은 인간 날개가 없잖아. 그래서 큰 새의 깃털 넣어준 거야. 뭐 이렇게 해갖고 뭐 날아가는 뜻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큰 새의 깃털을 함께 묻었다고요. 맞는 말입니다. 1번이 정답, 2번이 정답이네요. 자, 1번에 무천. 여러분 무천은 어디야? 동해 제천 행사잖아. 그쵸? 그래서 뭐라고요? 동무. 자, 4번. 자, 조계온 등 시족사회 이제 유풍이 오래 유지됐다. 그러면 조계온 등, 이건 어디 얘기야? 동해.
동해. 됐죠? 그러니까 보니까 가나 다가 가나 1, 2, 3이 저 1, 3, 4가 다 동해네. 그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2번이었습니다. 3번 갑니다. 자, 다음 시가 지어진 이후의 상황이에요. 자, 여러분 이건 되게 유명한 시예요. 자, 그래서 딱 보는 순간 알아야 돼. 뭐야? 을지문덕이 살수대첩 때 당나라 그러니까 우중문에게 소위 말해서 도발했던 유명한 여수장 우중문 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뭐야? 당나라의 침략으로 그러니까 612년 살수대첩이 일어날 때 바로 그때죠. 을지문덕의 시야. 자, 그러면 그 이유입니다. 됐죠? 612년 살수대첩. 자, 문제 들어갈게요. 나당연합이 결성했다. 나당연합은 언제야? 이거는 여러분 당태종이 독자적으로 고구려를 공격했다가 쓰라리게 패배를 맛봐야 돼. 됐죠? 그래서 하늘이 내린 장수, 접은 적이 없는 당태종 이세민이 져야 돼. 그래야 신라라는 군사적 파트너가 필요한 거야.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이건 안시성 전투 이후예요. 그래서 안시성 전투가 645, 그 다음에 나당동맹의 결성은 648. 그래서 이게 국왕으로는 진덕 여왕 때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그 뒤에 맞네요. 살수대첩은 여기는 영양왕 때잖아. 612년. 그리고 신라는 진평왕 때예요. 선덕여왕의 아버지. 그죠? 자, 의자왕이 신라의 대야성. 이건 당연히 나중이죠. 이건 언제야?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 의자왕 때잖아. 의자왕. 됐죠? 네. 그래서 신라의 자, 대야성을 공격하는 거 의자왕 때입니다. 요거는 642년인데 근데 참고로 여러분 여기서 누가 죽냐면 김춘추의 딸이 죽어요. 그러니까 대야성의 성주가 김품석인데 김품석의 부인이 김춘추의 딸이거든. 그래서 여기에서 춘추가 이제 크레이지 모드로 바뀐다 그랬죠. 요선지 생각보다 시험에 잘 나와. 그래서 이제 김춘추의 꿈은 상통인이 아니라 했잖아. 상통인은 김유신의 꿈이고 김춘추는 딸의 복수 그 백제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멸망시키겠다. 됐죠? 자, 그 다음에 3번 갑니다. 자, 고구려는 천리장숙 축조를 완성했다. 여러분 이거는 안시성 전투 이후예요. 됐죠? 7세기. 그래서 이거 언제야? 영유왕 때. 영유왕이 아니지. 그러니까 보장왕이죠. 그래서 자, 보장왕 때 완성합니다. 안시성 전투 이후에. 됐죠? 자, 그 다음에 진평왕이 원강. 아니지. 이거는 여러분 진평왕이 걸사표를 쓰게 해서 수양제가 전쟁의 명분을 얻고 수나라가 113만 대군을 끌고 고구려를 갖다 때리면서 터지는 게 살수대첩이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4번은 이 사건 전이지. 틀렸네요. 자,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정답 4번입니다. 자, 그 다음 4번 갑니다. 자, 삼국의 통치체제야. 여러분 제도사는 고대사는 그렇게 자주 나오진 않아요. 근데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나오고 그 다음에 실제로 이제 국가직에서는 별로 나온 적이 없고요. 그래도 요 주제를 조금 냈던 게 지방직이에요. 지방직 9급에서는 좀 나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방직 준비하시는 분들은 뭐 오히려 노트에 한번 찍어두세요. 자, 갑니다. 자, 백제성왕 때 중앙 22부 맞는데요. 그 다음에 성왕이 요것만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니까 도성 사비를 그러니까 5부 그 다음에 지방을 5방 이 지방제도의 개편도 다 성왕이죠. 됐죠? 그래서 1번 맞는 말입니다. 자, 두 번째 고구려의 재상으로 여러분 시중과 자평은 신라잖아. 신라. 고구려는 재상을 뭐라 그래요? 자, 정상적일 때 국상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을파소 같은 사람이죠. 그죠? 자, 그리고 나중에 6세기에 좀 고구려가 상태가 안 좋아졌어. 자, 그럼 뭐야? 대대로. 그러다 7세기에 이제 고구려가 막 나가. 그러면 뭐라 그러죠? 막리지. 막 나갑니다. 자, 그래서 B 틀렸는데요. 자, 그다음에 신라의 지증왕은 자, 진흥왕 때 틀렸어. 자, 집사부와 창부는 진흥이 아니라 이건 언제야? 진덕여왕 때죠. 진덕. 됐죠? 그래서 진덕여왕 때 집사부와 창부. 품주를 쪼개서 집사부와 창부로 나누잖아. 자, 백제는 품기에 따라서 자단 비 아니지. 자단 비녹은 고려야. 고려 광종 때 중국의 제도를 가지고 온 거고 백제는 뭐죠? 자비청입니다. 됐죠? 그래서 여러분 제도사에서는 신라를 외우고 -1 하나를 빼면 백제가 된다 그랬지. 그래서 자, 신라는 17관등, 백제는 16관등.
그 다음에 신라는 복색이 자비청황. 그래서 마이너스 1. 그러면 백제는 자비청. 자비청. 됐죠? 자, 그래서 정답 1번이었습니다. 자, 5번 갑니다. 자, 다음 밀수준 법사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사실은 키워드 잡아볼게요. 키워드가 관음보살이야. 관음보살. 됐죠? 관음보살이 좌상 꼭대기에 한 쌍의 대가 솟아날 것이고 땅에 불전을 짓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래서 법사가 이 말씀을 듣고 금당을 지었대요. 그러니까 금당이라는 건 뭐냐면 사찰의 대성전. 그러니까 어떤 종교 기관에 가도 여러분 대예배당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걸 사찰에서는 불교에서는 금당이라 그래요. 그래서 관음상을 여기에 모시고 이 절의 이름을 낙산사라고 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요 사료도 사실 이 문제도 완전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근데 이 문제는 뭘로 잡아야 되냐면 우리가 승려를 배울 때 관음신앙은 딱 한 명이에요. 누구야? 의상. 문무왕 때 의상. 그러니까 의상을 고르는 거니까 정답 뭐예요? 1번 허미승 법계도 되죠. 자, 무예가 그러면 누구야? 원효. 계율종 그리고 호국불교 이러면 자장. 됐죠? 자, 이건 자장대사야. 자, 그 다음 종파간의 대립을 해소하고 화쟁 원효잖아요. 자, 2, 4번은 원효네. 자, 그래서 정답 몇 번? 1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상구의 발전광쟁 고구려에서 일어난 일. 자, 순서대로 골라라. 여러분 요 정도 문제는 틀리시면 안 돼요. 그렇죠? 자, 이건 요즘에 삼국의 발전광쟁은 정말 공무원 시험에서 그냥 대놓고 두 문제 냅니다. 이거 심하면 세 문제도 나옵니다.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자, 갑니다. 자, 순서대로 하면 어떻게 돼? 제일 먼저가 뭐야? 니은이네. 그쵸? 니은. 이거 안 쓸래 그냥. 이세기 곡천왕. 자, 그리고 그 다음에 뭐야? 사세기가 있네. 소수리망, 태학, 유령만포, 불경공인. 그러니까 디귿으로 가야지. 그리고 그 다음이 뭐야? 팽천도 5세기 장수왕. 그 다음에 마지막 5세기 말 최대 판도는 누구라고요? 부여를 복속한 장수왕의 손자 문자왕 리을.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1번이었습니다. 넘어갈게요. 7번입니다. 자, 다음 밀실 왕이에요. 대사원 조준이. 자, 여기 이제 등장인물로 시간이 나와야 돼. 갑니다. 조준. 상소를 올려 고려왕이 즉위한 지 30살 메르신을 맞이하면서 자, 최근 백성에 대한 수털이 가혹해져 백성 삶이 너무 어려워. 마땅히 그래서 자, 지금부터 10분의 1세로 하여 그래서 이렇게 세금을 줄여라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런데 보세요. 라고 한탄하며 말했대.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라가 완전히 망가진 거야. 그래서 원래 건국자였던 태조 때부터도 10분의 1세를 걷었는데 세금을 너무 많이 왜? 백성들 삶이 어려우니까. 그런데 지금 나라가 완전히 망가져서 백성들에게 너무 많이 세금을 걷어서 백성들이 살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조준 누군지 기억나세요? 조준 경제육전. 조준 그럼 뭐가 떠올라야 돼? 경제육전. 경제육전이 뭐죠? 법전. 그래서 조선 건국 이후에 경국대전 편찬 전까지 경제육전이 기본법전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태조 이성계가 정도전과 조준 두 명에게 그러니까 조선 건국의 가장 대표적인 두 주체잖아. 정도전, 조준. 그죠? 그래서 정도전이 이제 만들어 갖고 오는 법전이 조선경국전. 그다음에 조준이 경제육전. 근데 이성계가 뭘 선택해? 조준의 경제육전을 선택하죠. 자, 그래서 경국대전 전까지 저게 기본법전이야. 여기까지 되죠? 자, 그러면 자, 다음 밑줄 친 왕이에요. 그러면서 자,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야? 고려왕. 됐죠? 그래서 이제 옛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가 여기서 되겠냐? 뭐 그런 얘기야. 자, 갑니다. 그럼 이 왕은 누군데? 누구야? 태조지. 됐죠? 자, 갈게요. 나성을 쌓아 개경방어를 강화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누구죠? 현종이잖아. 현종. 되죠? 노비안건법이 광종인데요. 청천강에서 영웅만. 이게 정답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태조의 북진정책. 여러분 태조의 정책이 크게 세 개잖아. 하나가 뭐냐면 시스템 정비. 그러니까 호족을 통합 통제하는 거.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민생 안정.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취민 유도라든가 흑창의 설치라든가 이런 거.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고구려 계승의식. 그 서경을 중시하면서 고구려의 땅을 되찾아야 한다는 북진 정책. 됐죠? 그래서 북진 정책의 결과 대동강에서 청천강까지 영토가 북쪽으로 넓어지잖아요. 그죠? 그다음에 주요 12목에 자 설치하고 자 최초로 지방간 파견하는 거 누구야? 성종. 되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었다? 정답 3번이었습니다. 8번 갑니다. 자, 다음 가나 시기예요. 조선사네. 조선사. 자, 갑니다. 조선의 건국에서 삼포회란. 여러분 삼포회란은 누구죠? 삼포회란 그러면 중종. 자, 을묘해변은 명종이죠. 명종. 그의 아들 명종. 임진왜란은 임진왜란은 선조지. 자, 이제 문제 들어가면 되겠네. 자, 김종직의 조이제문을 구실로 사화가 발생했다. 자, 여러분 사화 언제야? 연산군. 됐죠? 조이제문. 이거 뭐라 그래요? 모사화. 되죠? 자, 그럼 연산군이니까 여러분 중종? 여러분 연산군을 쫓아내고 중종반정으로 왕이 오르잖아. 맞는데요? 맞죠? 자, 그 다음에 윤원영이 소윤, 대윤. 그래서 윤임 세력이 뭐라 그래요? 을사사화. 을사사화 언제야? 을사사화. 명종이잖아. 그러면 을묘해변, 명종이네. 그럼 을묘해변이 먼저야? 을사사화가 먼저야? 몰라. 자, 일단 패스. 3번. 왕권 강화를 위해서 수시로, 여러분, 환국은요, 오직 조선의 20명의 국왕 중에 한 명한테만 쓰는 말이야. 누구야? 숙종. 그래서 이 편당적 조처 환국으로 붕당이 쑥대밭이 되는 거야. 됐죠? 그래서 숙종 때 환국입니다. 이걸로 완전히 붕당 망가져. 숙종 없잖아. 숙종은 18세기, 17세기 말에서 18세기 왕이잖아요. 완전히 뒤에 있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3번이 무조건 틀렸잖아요. 그러니까 명종 이게 순서를 떠나서 확실하게 정확한 답이 있잖아. 그러니까 이거 잘 모르겠는데 이거 쫄지 말고. 됐죠? 다른 데서 답 나오면 되잖아. 자, 북인이 집권해서 중위배교. 그럼 누구야? 광해. 그럼 광해니까 맞잖아요. 선조의 아들이 광해잖아. 됐죠? 정답 몇 번? 3번입니다. 여러분 참고로 제가 수업 시간에 이거 살짝 말씀드리긴 하는데 그 인종이 9개월 만에 갑자기 죽으면서 자신의 어린 아들 명종이 왕이 오르면서 문정왕후 윤씨가 꿈을 이루잖아. 근데 여러분 이 여자가 조선 3대 악녀라 그랬죠. 이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이전에 있었던 인종의 그림자들, 소위 말해서 그 유님의 무리들, 이 꼬라지를 잠시를 못 봐요. 잠시를. 됐죠? 좀 있으면 차차차차 제거한다. 차차차차 정리한다. 차차차차 정권을 잡아간. 아니야. 그냥 역모사건으로 엮어서 자기가 남동생이거든요. 윤원영이. 윤원영을 내세워서 역모사건으로 엮어서 싹 죽이는 거야. 자, 이게 무슨 사건? 을사사화. 을사사화가 명종의 직위년에 터져요. 그래서 이거 이제 문정왕후 윤씨 이런 건 기다리고 이 여자는요 기다리고 나중에 상복 이딴 거 없어요. 됐죠? 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듣고 끝. 자, 정답 3번입니다. 자, 9번 갑니다. 자, 조선시대 역사서에 대한 설명으로 오는 것은 했습니다. 자, 고려사 기전체로 고려 국왕을 본기로. 여러분 이거 확인 하나 하고 가시죠. 이게 문화사라 이 문제도 완전히 쉬운 문제는 아니야. 자, 그래서 원래는 황제 역사, 천자 역사니까 본기로 써야 되죠. 근데 고려사는 고려 국왕들을 폄하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본기가 아니라 세가로 서술을 합니다. 세가가 뭐죠? 제후. 그러니까 고려왕을 제후로 등급을 낮춘 거야. 근데 그에 비해서 사후사기는 아닙니다. 사후사기는 삼국의 본기가 다 있어요. 본기가 뭐냐면 근본이 되는 역사, 천자의 역사잖아. 그쵸? 고구려 본기, 백제 본기, 신라 본기. 되죠? 자, 고려사 전료. 자, 고려사 전료는 편년체 맞습니다. 여러분 절자 들어가면 시간의 순서로 쓰는 거야. 맞아. 고조선이요. 여러분 고려사 전료는 고려만의 역사야. 근데 무슨 고조선 고려만까지 다 써. 여러분 이런 식으로 쓰면 동국통강 같은 책이지. 그죠? B. 자, 고려국사. 정도전이 자, 고려 역사를 정리했는데 자, 주요한 목적은 고려 건국의 정당성을 밝히고자 한 거야. 아니, 조선 건국의 정당성. 됐죠? 그러니까 이제 고려가 이렇게 문제가 많았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맞는 말입니다. 자, 3번 맞고요. 자, 그 다음에 기자실기. 여러분 기자실기는 이거 이의 책이라는 거 기억해야 돼. 누구야? 율곡
2. 자, 그래서 당군조선을 상세하게 아닌데 기자 실기가 뭐야? 바로 기자조선이죠. 기자. 당군이 아니라 기자조선을 기자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가 쓴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고구려 아니야. 고구려를 이렇게 강조한 것도 아니고 여기까지 되죠? 자, 그래서 정답 뭐예요? 3번입니다. 됐죠? 그래서 4번 같은 책은 그러니까 표음 문제 표제음주 동국사략이에요. 됐죠? 표제음주 동국사략인데 모르셔도 돼요. 됐죠? 10번 갑시다. 자, 다만 밑줄친 국왕이에요. 왕은 왕권 안정시키기 위해 중앙집권 체제를 강화했고 경국대 편찬 작업이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직전법을 실시했대. 끝났다. 누구야? 세조. 됐죠? 자, 누구예요? 세조네요. 자, 응상군부. 여러분, 응상군부는요. 이거 조선 초기에 만들어지는 거잖아. 태조 때. 되죠? 그러나 나중에 최종적으로 저게 상군부가 되죠. 자, 그 다음에 성균관의 종경, 이렇게 말하면 성종이야. 성종. 그 다음에 육조직계제를 부활했고 종칠 등에 또 정답이네. 이게 딱 세조잖아. 여러분, 육조직계제는 두 명이야. 태종과 세조가 있는데 이 봐봐. 육조직계제를 부활했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전에 한 걸 두 번째 하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세조 맞네요. 정답. 황희 맹사성 재상, 명재상 이러면 세종. 그래서 정답 3번. 11번 갑니다. 미치진 가. 여러분, 이 사료는 실제로 최근에도 기출로 나왔어요. 예전에도 나왔고, 요거 이제 빈출 사료니까 요거 이제 네모로 묶어놓고 노트에 찍어두세요. 그들은 다행히 지금 나 계층 둘을 얘기하는 거야. 조정의 성덕을 입어 문관은 승문원, 무관은 선정관에 임용되고 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요 승문원이 외교문서 작성하는, 오늘날로 말하면 뭐에 해당하냐면 외교통상부. 됐죠? 그러니까 공무원으로 말하면 외무영사직 같은데 임명됐다 뭐 이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이거 뭐야? 이런 관직들을 청요직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승문원, 예문관, 홍문관, 사관원, 사원부 이런 데를 청요직이라 그래요. 굉장히 그러니까 하급관원이지만 핵심 요직이다. 굉장히 좋은 자리야. 되죠? 그렇게 가들이 같다? 근데 우리는이네요. 지금 이게 말하는 사람이야. 홀로 이 은혜를 잊지 못했으니 어찌 탄식조차 없겠는가. 그러니까 뭐예요? 가는 청요직으로 진출했는데 알겠다. 우리는 실패했다. 됐죠? 우리는 안 됐다. 그러면 가가 누구야? 서울. 됐죠? 청요직 진출에 서통에 성공한 서울. 그래서 여기에 자극받아서 실제로 이제 중인들도 야 우리도 해주라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소청은 결국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예요? 중인. 여러분, 조선사회사 시험에 잘 안 나오거든. 그런데 지금까지 공무원 시험에서 조선사회사에서 제일 많이 나온 문제가 요 주제야. 그러니까 요 주제 정도는 봐주셔야 돼요. 됐죠? 그러니까 평소에 조선사회에서 많이 공부 안 하니까. 됐죠? 그래서 누구랑 구별하는 거? 서울이랑 중인. 자, 갑니다. 1번. 자, 가는 시세를 조직하여 여러분 시세 조직하는 건 중인이에요. 중인. 됐죠? 이거 나야. B 틀렸어요. 자, 집단 상소를 통해 청요적 진출을 요구하였다. 가. 당연하지. 둘 다 요구했어. 서울은 됐고요. 중인은 실패했다고요. 구리도 나오잖아. 자, 그래서 2번 맞아요. 그 다음에 나에 대한 처벌은 차별. 경국대전에 명시된다. 누가? 중인에 대한 차별? 아니야. 이건 뭐죠? 가. 이게 조선 정기잖아. 경국대 정기니까. 그래서 이 차별이 뭐냐면 문과 응시 금지예요. 그러니까 서울은 뭘 할 수 없다? 문과에 응시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경국대전에 그 문과에 그러니까 아예 시험 자체 응시 못하는 사람은 셋밖에 없어요. 탐관오리의 자손, 재가녀의 자손, 그리고 설. 됐죠? 이렇게 셋. 되지? 자, 4번. 자, 나는 향촌사회의 풍속을 바로잡고자 하였다. 그래서 여러분 향촌사회의 풍속 바로잡고 이건 제지사족들 아니야? 됐죠? 살인과 같은. 됐죠? B. 정답 몇 번? 2번입니다. 12번 갑니다. 자, 다음 내용과 관련 있는 제도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자, 이들은 평소에 4대분의 이걸 모방하고 군역을 모면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군관이라는 명칭을 줬어. 그래서 군포를 거둔데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나왔다.
이거 군포와 관련된 걸 제도를 설명하고 있네. 그죠? 그치? 계속 호를 기준으로 해서 호를 기준으로 이거 뭐라 그러죠? 호포제라 그러잖아. 대원군 때. 그죠? 호포제. 부족한 재정은 지주들에게 결작을 여러분 결작은 뭐예요? 균역법이잖아요. 균역법. 영조 때. 그다음 장정들에게 1년의 군법. 균역법이네. 이 균역법 얘기네. 균역법. 그죠? 그래서 지금 일부 상류층 4대부 의관을 모방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완전 4대부는 아니야.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군관이라는 명칭을 주고 1년에 군포를 한 표씩 더 오다. 알겠다. 이 뭐야? 선무군관포네. 선무군관이나 명예직 주고 한 포씩 군포 1년에 한 표씩 더 걷는 거 아니야. 맞죠? 그러니까 균역법이네요. 그러니까 밑에 보니까 이제도 균역법 바뀌고 나서도 군포에 대한 모순은 계속 있잖아요.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다 그랬지. 왜? 이게 두 필에서 한 필. 그 한 필이 남았기 때문에. 됐죠? 자, 그러니까 균역법과 관련된 거니까 상관없는 거 1번이네요. 호포전 이건 대원군이잖아요. 됐죠? 13번. 자, 가만합니다. 자, 민영이기. 뿌랴! 그러면서 막 외치고 바깥 뛰어나왔대요. 근데 그래서 뭐라고? 이 일당이 청당이 뭐야? 청나라의 지배, 4대 이런 걸 인정하는 4대당들. 온건계합파들이야. 다 죽이려고 했는데 민영이 한 명만 부상시키고 성공하지 못했다. 끝났다. 이게 무슨 사건이야? 갑신정변이네. 갑신정변. 됐죠? 84년 갑신정변. 그죠? 자, 나번 갈까요? 동학농민군은 백산으로 이동해서 오남창이 대장. 이건 94년 뭐야? 동학농민운동이잖아. 자, 그러니까 문제는 84에서 자, 여기가 지금 동학농민운동이니까 동학은 언제예요? 94. 그래서 문제가 어떻게 되는 거야? 84에서 94. 문제 이렇게 되네요. 됐죠? 자, 갑니다. 현재 1번 강화도조약. 강화도조약 언제야? 76, 1876. 전차는요 999, 1899년. 그러니까 여러분 강화도조약은 지금 가보다 앞이고 전차는 나보다 뒤네. 자, 광해원 언제야? 여러분 이게 근대문물 기억하셔야 돼요. 1885년 사이에 쏙 들어오네. 됐죠? 정답 3번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이거 근대문물 하나씩 외우기 어려워. 그래서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갑신정변 때 아까 사료에서 본 것처럼 민영이 칼침 맞잖아. 그래서 이거를 알렌이 살려주고 그다음에 이러면서 이제 서양 의학의 필요성을 알게 되고 고종이 알렌을 지원해서 85년에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병원인 광해원이 만들어지는 거야. 그래서 갑신정변이 84고 광해원이 85야. 그러니까 이렇게 스토리로 기억해야 돼. 됐죠? 그 다음에 조선시절단은요. 이건 여러분 1881년이잖아요. 되죠? 자, 그래서 가보다 앞이잖아. 정답 몇 번? 3번. 14번 갑니다. 자, 독립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자, 황급해 회원들과 충돌로 해산되었다. 맞잖아. 자, 그 다음에 러시아 전령도 조차 6을 철회시켰다. 맞잖아. 자, 그 다음에 자유민권운동과 국민참정권운동을 맞잖아요. 그 다음에 국가재정을 잘 봐야 돼. 탁지 아무리 관할할 것이라고 얘기한 건 이건 가보개혁대야. 독립협회 헌의육조에서는 탁지 아무리가 아니라 이거 뭐라고 얘기해요? 탁지부에서 관할해라. 갑신정변 14개조 정강은 호조. 가보개혁 때는 탁지 아문. 독립협회는 탁지부. 그래서 4번이 틀렸어요. 됐죠? 자, 그래서 14번도 그래서 아주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이런 건 이제 약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니까. 15번 갑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이거 미리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요 사례 많이 못 봤죠. 그러니까 요번 기회에 한번 봅시다. 됐죠? 근데 약간 이거 눈치로 좀 이렇게 좀 알았던 분들이 있지. 그러니까 이게 사료 이게 아주 유명한 사료는 아니야. 우리가 기출에서 많이 봤던 건 아니야. 뭐라 그러냐면 파괴해야 된다. 파괴가 새로운 건설이다. 됐죠? 그러면 딱 누구야? 느낌 와? 의열단. 다 파괴할 거야. 됐죠? 의열단. 되지? 자, 민족혁명당 창당을 주도했다. 맞잖아요. 중국 관내에서. 됐죠? 그래서 1935년에 되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지청천, 조소왕, 민족주의 결까지 다 참여하잖아. 광주학생인운동이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신간회잖아요. 신간회. 중국 호로군과 연합작전. 이건 한국
독립군이죠. 지청천의 한국 독립군. 사도하자, 쌍성보, 대전자령 뭐 이런 전투에서 승리한. 교통국을 설치하고 연통제.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이거 임시정부잖아요. 임정. 됐죠? 자, 그래서 정답 몇 번이에요? 정답 1번이네요. 됐죠? 16번 갑니다. 16번. 자, 다음 법령. 여러분 이게 사실은 이게 봐봐요. 이게 굉장히 유명한 사료인데 사실은 요 앞에를 조금 뺐어요, 일부러. 그래서 여러분이 아마 느끼는 난이도가, 여러분들이 느끼는 체감 난이도가 그래도 조금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앞에 이런 말이 나와요. 사유재산을 부정하고 국채 변역을 목적으로 결사를 조직한 자, 그리고 결사의 사정을 알고도 가입한 자 10년 이하의 자 유기징역, 그러니까 2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그러니까 됐죠? 뭐죠? 1925년 치안유지법이에요. 치안유지법. 그래서 이거 사료를 알면 쉬운데 모르니까 약간 뭐 모르면 좀 그럴 수 있죠. 자, 아니야. 자, 치안유지법은 1925년이에요. 됐죠? 치안유지법. 사회주의 때려잡는 거, 독립운동 때려잡는 거. 만주의 짱제린과, 그래서 이제 뭐 우리식 도구로는 장장님이라고도 해요. 일본의 경목장 미스야. 뭐야? 25년 미스야 협정. 1925년 미스야 협정이네. 근데 여러분 3번 보잖아요. 만주의 독립운동가를 체포하면 일본에게 바로 넘긴다. 이것도 미스야 협정이야. 그래서 여러분 2, 3번은요. 전부 1925년 미스야 협정이야. 그래서 1920년대는 이게 연표 정리 여러분 이거 한번 해보면 좋다 그랬잖아. 근데 1925년 그러니까 1920년대 연표 정리하실 때 이렇게 하면 좋아요. 1925년을 그러니까 1925년에 국내에는 치안유지법, 국외에는 미스야 협정. 그래서 이걸 딱 두 개를 기준으로 삼고 위아래로 정리하면 돼. 됐죠? 오케이. 자, 4번 국가체제나 사유재산. 이게 정답이네요. 됐죠? 네, 정답 4번입니다. 17번 갈게요. 자, 일제강점기 국학입니다. 자, 요거는 문장 안에서 그냥 틀린 거 찾으면 돼요. 자, 조선총독부는 조선사 편수에 설치하고 청박해에서 역사 왜곡. 맞잖아. 자, 2번. 그 다음에 신채호는 조선상고사, 조선사연구초 등을 저술해서 고대사 연구에 있었다. 맞아요. 백나무는 사회경제사 주도하면서 정체성론을 비판했다. 맞아요. 이병토와 손진태 등에 의해서 진단학회. 맞죠? 진단학회 만들어지지. 그런데 여러분 세계사적 보편성이, 여러분 이건 사회경제사학이잖아. 이들은 진단학회 만들어서 뭐 하는 거야? 있는 그대로의 역사, 실증주의 사학을 한 거지. 그래서 뭐가 틀렸다? 4번이 틀렸어요. 4번. 됐죠?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틀린 거 고르는 거니까. 자, 그 다음 18. 여러분 요 문제가 어렵다고. 제가 볼 땐 이번 회차 모의고사에서는 얘가 제일 어려워. 얘가. 그치? 자, 다음 조약에 대한 겁니다. 태평양 지역에서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안전보장이 될 때까지 집단적 방위를 노력을 할 것이고, 당사국의 일반적 독립한 안정, 외부로부터의 무력 침공 위협만 든다고 해서 어느 당소 인정할 때까지 언제든지 서로 협의한다. 그리고 이 조약은 무기한입니다. 무기. 됐죠? 뭐야? 되게 낯설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문제는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일단 봤는데 뭐 대충 뭐 느낌이 있으면 다행인데요. 뭐 태평양 지역 뭐 이런 걸 통해서 느낌이 있으면 다행인데 잘 모르겠으면 계속 붙잡고 있어봐야 소용없어. 그냥 빨리 선지로 가야 돼. 갑니다. 다음 조약과 관련된 내용이야. 조약 체결 시 한국은 대표로 참여하지 못했다. 이런 거 있다 그랬죠. 이게 뭐지? 이거 휴전협정이잖아. 휴전협정. 그죠? 휴전협정 같은 경우에 여러분 우리가 참여를 못하잖아. 왜냐면 이승만이 계속 반대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자, 북한, 그 다음에 중국. 그래서 북한군 총사령관 김일성, 중공군 총사령관 팽덕회, 그리고 남측은 자, 미국. 됐죠? 미국 유엔관, 그러니까 유엔 대표 클라크. 됐죠? 그래서 이렇게 사인을 해요. 여기에 누가 없다고요? 대한민국의 사인이 없다니까. 되죠? 자, 그 다음 6.25 전쟁 휴전 조인 이전에 체결되었다. 아닌데. 됐죠? 그래서
6.25 전쟁 휴전 이전에 체결된 건 일단 휴전협정은 아니겠죠. 휴전협정 전이라 그랬으니까. 이전에 체결된 건 뭐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 군사분계선 포로 교환 문제들이 가장 큰 쟁점이었다. 이거 휴전협정인데. 그래서 여러분 휴전협정이 이거 휴전협정이잖아. 그래서 이게 빨리 안 되고 이거 2년이나 질질 끌리는 거잖아요. 그죠? 4번 한국군의 작전 지휘권이 미국에 양도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맞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 사실은 북한인들이 그런 얘기 하는 거잖아. 야, 니네들은 휴전협정에도 사인 못했고 니네들이 군대 지휘권을 니네들이 모두 결정할 수 없잖아. 미국 허락해야 되잖아. 그 얘기예요. 이해됐죠? 자, 그래서 이건 뭐야? 지금 4번은 53년 10월에 체결되는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에요. 됐죠? 53년 10월. 그러니까 휴전협정 이후에. 여러분 그럼 이거 눈치로 알겠어? 눈치로 알겠어? 지금 봐봐. 휴전협정이지. 그래서 위에 글이 휴전협정은 아니야. 복수정답이잖아. 됐죠? 그 다음에 다시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은 53년 10월이야. 휴전협정은 7월 27일이잖아. 7월. 그러니까 한미 상호 방위 조약 이걸 맺을 거라고 미국이랑 이승만이 그러니까 미리 약속을 해요. 그러나 실제로 문서에 조인하는 건 휴전협정 체결 이후에요. 이게 7월이고 10월이야. 그러니까 이 말도 틀린 거야. 이전이 아니라 이후예요. 이후. 그러니까 위에 게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면 여기까지 됐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어요. 4번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되죠?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사료 자체도 어렵고 선택해도 아주 쉬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이 문제가 이번 회차에선 제일 어려운 문제였어요. 됐죠? 네, 그래서 많이 맞추셨으면 잘하셨습니다. 19번 다음 취임사. 자, 친애하는 7천만 국외 동포 여러분, 오늘 우리 그렇게 애타게 기다리던 문민민주주의래요. 그래서 오늘 탄생되는 정부는 민주주의. 자, 끝났네. 자, 그래서 문민정부의 탄생. 이제 뭐가 끝났다는 거야? 군부 독재가 끝났다는 거야. 누구죠? 김영삼. 그래서 김영삼 정부입니다. 되지? 자, 경제협력 OECD. 여러분 이거 수업 시간에 많이 했어. 우리가 근현대사에서 영어 쓸 일이 있어? 그래서 뭐라고요? 영어는 영삼. 기억나세요? 자, 그래서 OECD. 순서대로 하면 UR, WTO. 그리고 선진국 오 좋아 만세. OECD. 근데 결론이 뭐예요? IMF. 나는 F였던 거야. 그래서 영어 다 영삼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김영삼 정부에서는 이게 제일 중요해. 금융실명제. 시험에 제일 많이 나왔어. 꼭 기억하셔야 돼. 그 다음에 공직자 재산 등록. 됐죠? 다 김영삼 정부 때 개혁이야. 그 다음 사회학을 뿌리 뽑겠다는 삼청교육 때. 여러분 삼청교육 때 누구야? 야, 이게 진짜 이 전두환 때 아니야. 진짜 이 군인들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냐. 그러니까 뭐 요즘에 대한민국 군인들 안 그러겠지만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정신 못 차리는 것들이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데려다가 새 인간으로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이제 군대처럼 끌고 가갖고 이제 감옥처럼 이렇게 해놓고서는 못 나가게 하고서는 훈련시켜가지고 정신을 개조해서 새 인간을 만들어주겠다. 사회학을 뿌리 뽑아버리겠다. 됐죠? 그래서 이제 끌고 가서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이제 고문당하고 또 뭐 죽고 그 다음에 큰 장애를 입고 막 이런 일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언제야? 전두환이지. 전두환 정부 때요. 자, 그래서 3번. 자, 마지막 20번입니다. 자, 다음 노래가 불려진. 여러분 이 노래는 여러분들은 뭐 많이는 못 들어봤지만 이거 사실 이거 유명한데 이 뭔지 아시겠죠? 그래서 새마을운동 노래야. 새벽종이 울렸네. 새 아침이 밝았네. 너도 나도 일어나 새마을을 가꾸세. 됐죠? 새마을운동. 1970년대. 자, 그래서 박정희가 새마을운동 하는 거 언제예요? 1970년대. 70년 이후입니다. 됐죠? 자, 3차 여러분 경제기본 5개년 계획은 1차를 무조건 외우는 거야. 1차 몇 년? 62. 그러면 그 다음 뭐야? 67. 그 다음이 72. 그 다음 3차는 그러니까 72. 언제까지? 77년 전까지. 그러니까 76. 자, 최초로 100억 달러. 여러분 이거 시험에 의외로 잘 나와. 1977. 아예 그냥 지금 요 순간 외우세요. 그러니까 이게 뭘 보여주냐면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아니라 기출이 기출 부르는 거야.
자, 철강 석유화학 중화학공. 이거 70년대잖아요. 3차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면방직 설탕 밀가루 300산업. 여러분 300산업은 이승만 정부 때잖아. 미국의 원조 경제 속에서. 그러면 이건 언제야? 50년대인데. 그래서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거니까 몇 번? 4번. 여러분 이게 현대경제 주제는 어렵지만 여러분 요 정도 문제는 좀 할 수 있죠. 그렇죠? 네. 자, 이렇게 해서 20문제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2월 1회차 자 한국사는 이제 완전히 쉬웠던 건 아니고요. 약간 이렇게 까다로운 문제들이 좀 일부 조금씩 포진돼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험 보시느라 수고하셨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점수에 연연하지 마시고 내가 뭘 틀렸는지 그리고 시험이 전체적으로 운영이 잘 됐는지 자 그런 거 확인하시고 이제 실전을 향해서 이제 가실 때입니다. 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이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